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소장님 먼저 이 금융노조가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는데 왜 파업에 들어가게 된 것인지 그 연유가 궁금합니다. 예, 일단 금융노조가 이제 계속 파업을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좀 불편함이 걱정되시잖아요. 네. 다행히 계속 파업은 아니고 오늘 하루만 경고 파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또 이제 은행 영업증 갔을 때 조금 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는 파업 동참률 높아서 좀 불편했다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는 영업점을 갔을 때 큰 무리는 없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금융노조가 왜 총파업을 했느냐. 하루 파업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주 5일 근무제잖아요, 제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하루 예. 8시간씩 금요일까지 5일을 꽉 채우는데요. 금융노조는 2002년도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동시간 단축과 여가 문화, 그다음에 휴식 문화 확산을 위하여 주 5일제 때도 앞장섰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주 4일제는 혹시 준비가 안 됐다면 그 중간 단계로 이재명 대통령 공약했던 주 4.5일제를 해야 된다. 금융노조가 선봉에 서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체적인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와 휴식시간을 늘리고 또 교육 연수 시간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동네 경제나 국가 경제에 이렇게 소비를 늘리는 거기에 자기들이 선봉장이 되겠다. 그런 의미로 지금 오늘 하루 총파업을 오늘 5시 10분이니까 지금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금융노조가 이제 올해 산별교섭에서 주 4.5일제를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 같은 요구를 하게 된 이제 배경에 대해서는 짚어주셨고, 자 그렇다면 주 4일제나 또 4.5일제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랄까요? 이 부분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좀 듣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예. 현재 이미 4.5일 근무제를 하는 직장들도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왜냐하면 노동자들이나 임직원들이 푹 쉬면 그만큼 집중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 생산성을 높이게 되고 예. 또 쉬는 만큼 자기 건강도 챙기고 그 사이에 또 교육이나 훈련도 받기 때문에 업무 숙련도도 올라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한 여론조사에서는 4.5일 근무제 만족도 조사에 매우 그렇다라는 이제 출처가 하나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사람인이라고 하는 취업 관련 사이트에서 성인 남녀 4,155명. 이건 정식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설문조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 4일 근무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성인 남녀 10명 중 84%, 그러니까 거의 압도적으로 주 4일 근무제 가자. 그 이유는 휴식 보장과 오라벨 문화 정착, 재충전으로 업무율 상승, 건강관리에 도움, 내수진작과 경제성장, 그리고 자녀 돌봄 등이 매우 용이해진다. 이렇게 순서로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국민들 여론은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 4일로 바로 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것처럼 주 4.5일제로 가고 이것도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기업들이 노사 간의 합의나 협의를 거쳐서 이행을 하면 정부에서는 일정한 예산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자, 대한민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시간 노동 구조 속에 좀 놓여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노동시간 단축을 또 국가의 생존 전략으로 삼아야 하고 그렇게 좀 봐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떤 견해이신가요? 상당히 컸께서 도입부에 말씀 잘해주셨지만 제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국민들 2,500만 명께서 임금 노동자거든요. 한 600만 안팎 또 자영업자 노동자이고 근데 우리 국민들 행복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자살률은 OECD에서 1위, 출생률은 거의 세계에서 꼴찌 수준이라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옛날보다 훨씬 잘 살게 된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보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왜 이럴까? 근데 지금 장시간 노동 예전에는 거의 2, 3일 하겠는데 그래도 좀 줄어들었어요. 민주정부 들어서고 그러면서 지금도 장시간 노동 7위 국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출생률은 너무 저조해서 미국의 존 노블 교수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망했다. 너무 지나친 경쟁과 장시간 노동이 문제라고 지적을 했는데 현재 합계 출산율이 23년도에 0.72%에 불과합니다. 10년 전에 대비해서 무려 50%나 감소했는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존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출생률은 높이고 자살률은 낮추고 국민들 행복지수를 높이고 건강을 높이려면 결국은 노동시간을 좀 휴식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덜 피곤하게 되고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 보내는 시간도 늘어나게 되고 또 그 사이에 자기 개발이라든지 자기 휴식도 취하게 되고 재충전도 되고 또 그 사이에 저는 소비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금 위험한 문제인 저출생과 자살률 그리고 내수 부진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다. 다만 이제 아마 애청자들께서도 아직도 주 5일 근무제도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더 은행원들에 비해서 더 열악한데 장시간 대임금 노동이 시달린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은행원들이 이제 금융노조는 전국의 시중은행 노조 무려 11만 명의 조합원이 있는 거대 노동조합인데요. 그렇군요. 네, 거기서 연봉도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아주 센 편인데 예. 우리 하루 경고 파악은 하지만 좀 불만이나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은행원들이나 금융노조원들께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비판의 시각도 있다는 점도 잘 감수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투쟁 전술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오늘 하루 경고 파업은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사회적으로 이제는 4.5일제로 가야 된다. 노동자의 휴식 시간을 늘리고 노동 시간을 줄이는 건 세계적인 흐름이고 한국에서 꼭 가야 될 흐름이기 때문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노조가 하루 경고 파업하면 그 회사가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은행들은 작년에만 이자 수익만 60조가 넘고 영업이익이 4대 금융지준 5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되는 은행에서 은행원들이 앞장서서 투쟁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권 그야말로 우리 청년들의 선망의 직장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요. 임금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또 복지도 굉장히 좋아서 출산 육아 제도도 잘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63% 정도가 좀 급감했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좀 시사하는 바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우리 출생률이 최근 10년 사이에 50%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 형편이 상대적으로 괜찮고 그러게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도 받고 존중을 받는 은행원. 예전에는 은행원 지금은 덜하지만 예전에 정말 대단한 존경과 선망을 받았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아주 좋은 직장이고요. 연봉도 평균 연봉이 1억 안팎 정도는 되니까 물론 이제 네. 저연차라든지 또 이런 분들은 1억이 안 되죠. 은행은 상대적으로 근속연수가 이제 길다 보니까 평균 연봉 올라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은행원들도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장시간 노동이라든지 영업 강도, 그다음에 업무 스트레스, 구조 조정이 은행원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면서 확 줄어든 거로 보이는데 이렇게 형편이 좋은 은행마저도 출생률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대한민국 출생률 반등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은행에서부터 4.5일제로 함으로써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실험은 저는 반드시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 국민 여론이 형편도 좋고 연봉도 상대적으로 높은 은행원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금융노조나 은행원들이 어떤 전술을 펼쳐야 되냐면요. 현재 지금 우리 국민들 은행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 많은데 그 이유는 일단 너무 높은 이자율. 두 번째, 요즘에 은행들이 최근 몇 년간요. 무려 800개 가까운 점포를 개설했습니다. 예. 그러면 점포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두세 개를 막 하나로 합쳐버렸으니까 이제 버스 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업시간도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짧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노동자나 임직원들이요 대부분 오후에 은행을 가고 싶어 하거든요. 업무를 네. 상당히 해놓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금융노조가 대안을 잘 제시했더라고요. 지금은 영업시간이 9시부터 4시거든요. 네. 이걸 9시 반부터 4시 반으로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30분 늘어나는 것은 실제로는 이제 안에 들어있는 분들의 업무 시간까지는 5시 좀 넘어서까지 영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은행을 다니는 실태는 오전보다 오후에 훨씬 많이 다니신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오후 영업 시간을 더 늘리는 대안도 제시했고요. 예. 저희들은 추가로 그럼 저녁 시간대나 또는 만약에 주 4.5일제를 하게 되면 금요일 오후를 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요일 오후에 일을 보는 예. 맘 먹고 이제 금요일 오후에 가서 대출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적금 상담을 하는 분들 또는 가입이나 해지를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금요일 오후에 몇 개 매장 중에 하나는 그래도 문을 여는 그런 대안도 같이 준비해주고 은행의 사적 책임으로 서민 대출을 늘리고 지금 너무 예대 마진 폭리가 심한데 그걸 줄이는 역할을 금융노조가 해줘야 된다. 이런 이제 요구가 있고 은행원들과 금융노조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도 하고 있고 노력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들은 우리 국민들께서 긍정적으로 또 평가해 주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금융노조 차원에서는 과거에 주 5일제 확산을 그들이 주도했던 경험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상당히 좀 관심을 관심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마 주 5일제 2000년대 초반에 했으니까 이제 가물가물하실 텐데 지금은 너무 당연한 제도지만 예. 우리 앵커님이나 저희들은 그때 기억이 나잖아요. 뭐 마치 주 5일제면 나라 망한다라고. 그렇죠. 그때도 일부 재벌 대기업이나 흔히 말하는 조중동 같은 보수 극우 신문이나 또는 국민의힘 계열에서 난리를 피웠거든요. 네. 지금 했지만 대한민국은 오히려 경제 발전했잖아요. 수도도 활성화되는 기회가 있었고 이게 2002년도에 금융노조가 노사 합의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아, 그랬었군요, 이게. 예. 그리고 5일제가. 법제화는 2004년도에 됐거든요. 네네. 지금도 4.5일제는 아직 법제화는 안 됐습니다. 금융노조는 그렇게 먼저 본인들이 전체 국민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 휴식시간을 늘려서 내수로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제화되고 2000년대도 보면 금융노조가 먼저 했고 금융권이 법제화 2004년, 학교가 2005년, 공공기관 2005년, 그다음에 천인사업장, 500인사업장, 300인사업장, 100인사업장 이렇게 해서 2011년까지 한 10년에 걸쳐서 됐었거든요. 사실 주 4.5일제도 사업장에 따라서는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사 합의로 먼저 금융권이 여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데서 시작하고 법제화도 되고 네. 또 이렇게 강제보다는 사업장마다 이렇게 4.5일제나 4일제나 하면 정부나 사회가 지원하는 예. 그런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노동시간을 줄인 것으로 그래서 이번에 금융노조가 그런 요구를 걸고 총파업을 했고 비록 엄청 100%다 동참해서 은행이 마비되는 일은 없었지만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피해를 또 최소화시켜준 거죠. 다만 금융노조와 4.5일제로 총파업하니까 뉴스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그래 4.5일제 필요하지 이런 여론은 지금 확산되는 굉장히 긍정적인 계기를 예. 만든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들의 이제 불편 사항에 대해서 은행 노조 입장에서는 영업 시간을 9시 반에서 4시 반으로 좀 늘리면서 충분히 이 불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실제 그 가능성과 혹시 또 풀어야 될 과제가 있다면 어떤 점을 좀 꼽을 수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시민 소비자 단체 역할로서 예. 은행에 가면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포를 너무 많이 폐쇄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40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분들도 짜증나잖아요. 사실은 업무 중간에 나와가지고 그럼요.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는 일반 노동자나 직장인들도 그렇습니다. 예. 일 보러 가는 사이에 굉장히 맞습니다. 또 기다려야 맞습니다. 되니까요. 예. 예. 그리고 또는 설령 가정사 노동자다 하더라도 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밀려있잖아요. 항상 집안이 끝이 없는데 그렇죠. 은행에 가가지고 30-40분 심지어 1시간 가까이 걸리면 예. 짜증 나거든요. 그래서 요즘 은행 쭉 이용하는 시민들이 앉자마자 짜증부터 낸대요. 저도 봤고요. 저도 짜증 낸 적이 있고요. 이건 너무합니다. 네. 창구에 있는 대부분의 창구에 이제 여직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미안하다고. 네. 점포도 줄어들고 의외로 인원도 은행들은 영업이익이 높은데도 인원도 너무 강제로 많이 줄여서 이렇게 됐다라고 양해를 구하는 것도 제가 직접 봤는데 그 문제는 은행 노조원들의 잘못은 아니죠. 오히려 네. 실적을 강요하고 그래서 불안전 판매가 남발되고 점포를 줄이고 그린 다음에 은행원 숫자도 줄이니까 당연히 은행원 1인당 대접하고 소통해야 될 손님들은 너무 많이 늘어나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대기시간 길어진 거고 그래서 저는 금융노조가 이번에 4.5일제 한 건 좋은데 그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대안을 내놔야 된다. 오후에 주로 은행을 이용하니까 지금은 이제 9시 반에서 4시 반으로 이렇게 해보겠다는데 저는 그것도 과감하게 9시 반에서 4시 반이 아니라 10시부터 그래서 오히려 오후에 이용하는 분들 더 배려도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점포 축소를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늘리려고 점포 축소를 하는데 사실은 은행을 2층이나 3층으로 옮기면 임대료가 2분의 1에서 3분의 1이 줄어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있거든요. 요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되니까. 근데 마구 점포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금융노조가 좀 더 강하게 그걸 제지해주고 오히려 점포를 늘려야죠. 요즘은 노령 인구도 늘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대안을 같이 내달라.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말 너무 예대 맞은 폭리가 심하다. 또 은행 창구에서 불안전한 상품을 판매해서 손해보신 국민들이 많잖아요.
그런 문제들에서 금융노조가 앞장서서 좀 싸워주고 개선해야 된다. 이런 강력한 주문이 있다는 걸 예. 금융노조나 우리 은행원들께서 반드시 내일처럼 앞장서서 싸워주시면서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자, 조언하고 예. 강하게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뭐 은행 점포의 폐쇄 그리고 외국인 주주 중심의 이익 구조가 직원이나 우리 또 고객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던데 이 문제는 주 4.5일제 논의와 함께 어떻게 좀 연결지어서 좀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은행의 주요 주주가요. 70%가 외국인들입니다. 아, 또 그렇군요. 본인들은 우리나라 은행 이용 안 하고 예. 높은 이자 수익과 예대 마진 폭리 그리고 불안전 판매 강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일개 금융주주마다 예를 들면 하나금융주주, 신한금융주주, 우리금융주주 그리고 KB금융주주가 영업이익이 5조 원 안팎까지 치솟았거든요. 아유, 그리고는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한 배당을 늘려나가거든요. 네.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은행의 공공성, 예. 회적 책임, 우리 국민들의 이 금융권에 의해서 폭리를 당하거나 불안전 판매 사기를 당하는 문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 국민들은 그만큼 더 이자를 굉장히 많이 지금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율 엄청 또 세던데요, 요즘에. 예, 작년에만 힘듭니다. 작년으로만 이자가 아, 또 60조가 넘어섰는데 와, 우리가 굉장합니다. 금리 인하 요건이라고 있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 금리 인하를 요구할 모든 대출 상품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은행은 수용률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카드사는 60%나 되는데 네. 카드사가 이자 수익이 훨씬 적은데도 과감하게 받아줘야 되는데 너무하잖아요, 은행들이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을 금융노조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임금 인상이나 주 4.5일제를 가지고 총파업을 하면서 그런 문제들은 요구만 하지 제대로 투쟁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거죠. 약간 살짝 비껴가지 않나 이런 그렇죠. 느낌도 있습니다. 금융노조가 예. 그런 부분을 열심히 싸웠을 때 그럼요. 우리 국민들의 금융노조나 은행원들에 대한 그다음에 노동운동 전체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예. 그래 노동조합이 역시 재벌과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도 다 하는구나. 그러면 이런 파업할 때도 훨씬 더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명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노조 맞습니다. 차원에서요. 예, 이번 4.5일제를 아하. 주장하는 건 잘했지만 네.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 국민들이 아쉽네요. 금융권 전반에 가지고 있는 불신과 피해에 대해서 강하게 투쟁을 해주실 것을 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 저는 금융노조가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화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의 안진걸 소장의 민생경제 코너 생방송으로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 계시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영진 빈첸시오님께서 오늘 또 어김없이 유튜브 댓글에 또 출석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 여러분 구독, 좋아요, 시청하기, 홍보하기. 아이고 네, 안진걸 TV도 감사합니다. 앞장서서 지금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네, 늘 감사드리고요. 자, 이 주 4.5일제가 실제로 도입이 된다고 하면 저출생 문제와 지역 소멸 문제를 좀 풀어가는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도 싶은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 장시간 노동과 또 뭐 그 노동 그다음에 근무 형태가 그 사람의 체력이라든지 정신력을 고갈시키면 네, 아무래도 출생률이라든지 정신건강, 육체건강에 낙이할 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통계로 다 입증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명 전남 강진군이 지역화폐를 60만 원을 아동수당으로 더 주니까 출생률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것은 출생률을 금전적 지원으로 사실 지원으로 이제 늘리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지원과 동시에 노동 시간을 줄여주고 여가 시간을 늘려주고 엄마 아빠가 같이 있는 시간을 늘려주고 애기 하나 낳는데 하나 더 낳아서 더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아무래도 네. 애가 없는 집 하나 더 낳고 하나 있는 집 하나 더 낳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둘 낳고 셋 낳는데 사회경제적 지원도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고 그러면 이게 이제 맞물리면서 사회전체적인 분위기가 얘를 낳자. 없는 집은 하나만 있는 집은 둘 있는 집은 셋을 낳자. 이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행복한 여가 문화, 휴식 문화 확산, 행복한 가정,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사회경제적 또 지원, 아동수당 확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 저는
출생률이 지금도 일부 반등하고 있는데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반등한다고 봅니다. 네. 꼭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요. 자, 주 4.5일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인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바라고요. 자, 다음 주제 한번 볼까요? 드디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이 22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지요. 예, 맞습니다. 벌써 지금 이제 요일제로 지급이 되고 있지만 벌써 시장에 이제 추석 앞두고 정말 시점이 복잡복잡합니다, 다음 지금. 주도 추석인데 네. 안 그래 추석 때 지금 돈 쓸 일이 많은데 상인가구 기준으로 10만 원이니까 40만 원이 들어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미 이제 기존에 받은 15만 원까지 하면 100만 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받은 거 아직 덜 쓰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새로 또 10만 원씩 들어왔으니까 상대적으로 40만 원이면 추석 차례상 준비하고 돈이 남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또 가족들끼리 외식이든 또는 정육점에서 돼지고기 한 근이라도 떼가지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행복하다. 전통시장에서 벌써 원래 추석 대목인데 마침 딱 절묘하게 그러니까요. 10만 원씩 더 들어오고 일부 좋습니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전북 보안군이나 전남 영광군 같은 경우는 30만 50만 원이 또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네네. 훨씬 더 동네 경제가 확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광주 전남 또는 호남의 지자체들이 왜 영광이나 보안처럼 우리는 못하냐. 중앙정부 10만 원에다 지방정부도 조금 지원해라. 이런 캠페인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제적으로. 여기에다 또 주요 편의점들이 2차 지원금과 관련해서 상당히 큰 규모로 할인 이벤트도 실시하더라고요. 예, 웬만한 편의점이 대부분 그 민생회복 지원금이 다 되고 바깥에 크게 써놨잖아요. 지나가 보면요.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가능,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 가보면요. 우리 생필품, 식료품 원래 하던 것보다 더 크게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가 발품 팔아서 전통시장을 가거나 동네 중규모 마트 가면 더 저렴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본인의 선택의 몫인데 본인이 좋아하는 편의점, 자주 가는 편의점, 길목에 있는 편의점을 가겠다 마음 먹으면 네. 민생원이랑 가면 그 행사가 지금 배부됐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10만 원으로 조금 더 많이 살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공공배달을 우리 광주광역시도 하고 있는 땡교를 시키면 온라인으로도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땡교가 지금 2번을 시키면 만 원씩 적립금이 생깁니다. 그러면 10만 원으로 2번씩 해서 만 원씩 2번을 했다 치면 2만 원 쓰면 만 원이 최대 만 원이 적립되기 때문에 네. 무려 5만 원 가까운 추가 민생회복지원금이 나오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특히 광주광역시는 지금 공공배달 앱으로 신한은행이 만든 땡교랑 연합을 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는 우리 민생회복 소비지원금을 지역화표로 받아가지고 땡교를 시키면 최대 4, 5만 원까지가 더 적립이 된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알뜰하게 더 가정경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조금 소품을 팔고 발품을 팔아야 되겠지만 그런 요령도 있다. 그래서 편의점의 대규모 할인 이벤트 그리고 땡교랑 연계해서 적립 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까지 적립받는 거 꼭 우리가 함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좀 이거 한 가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18일 진보당의 우리 윤종호 의원과 우리 소장님께서 민생경제연구소에서 동일 지하철의 전철역 재탑승 시에 무료 승차 제도화를 좀 전국화하자 이런 주장도 하셨고요. 대중교통 조조 할인 제도도 전국 공통으로 좀 시행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셨던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이건 진짜 이런 게 생활정책인데요. 지하철 탔다가 화장실 갔다 와야 되고 또 밖에 잠깐 당근마켓이나 아니면 지하철 택배로 물건 좀 주고 온다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좀 얼른 전달한다거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맞습니다. 건너편으로 잘못 타고 갈아탄 다시 타야 되는데 요금이 또 나오면 얼마나 사면 참 아깝습니까? 그것을 서울 지하철은 지금 15분 이내에 동일역, 다른 역은 안 되고 동일역인 경우는 운임을 받지 않는 무료 재승차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진보당 윤종호 의원님 대부분의 코레일이라든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은 아예 실시를 안 하거나 아니면 5분 이내에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화장실 가서 큰 거 볼 때 어떻게 5분 이내에 탑니까? 심지어 소변을 보더라도 야박하네요. 그 화장실이 멀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탈구 밖에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럼 5분이 더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5분 이내에 동일역을 타면 무료 운임을 받지 않는 것을 왜 서울 지하철만 하냐. 전국 공통으로 해야지 우리 국민들께서 동일한 교통복지 서비스를 받고 또 어떤 역은 되고 어떤 역은 안 돼갖고 혹시 실수로 돈 안 들은 줄 알고 했는데 1,400원이 또 찍히고 이런 피해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서민들 중산층 가게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걸 좀 그다음에 6시 표준화를 반 하면 전에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6시 반 전에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서울 수도권이 20% 할인이 됩니다. 예. 일부 지역은 따라서 하는데 안 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이렇게 괜찮은 정책들은 전국의 모든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동시에 하자. 이렇게 지금 네. 민주오너 기자회견에 했고 앞으로도 계속 캠페인해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시고 함께 좀 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우리 광주평화방송과 함께 우리 네. 서민 중산층들이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계속 열심히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역시 화순의 아들 민생경제연구소장이신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